파트 1 치매 초기 뇌 변화. 요즘 엄마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같은 말을 자주 하세요. 물건을 놓고 있는 일이 늘었어요. 가족들이 치매를 처음 의심하게 되는 순간은 이렇듯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변화가 바로 뇌의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뇌세포가 조용히 손상되며 서서히 모양을 바꿉니다. 이때 기억보다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눈치채야 하죠. 오늘은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치매 초기의 행동 변화 5가지, 그리고 그 이유와 대응법을 자세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기억을 잃는 병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기억 이전에 성격 변화와 습관 붕괴가 먼저 옵니다. 이건 뇌의 전두엽과 해마가 서서히 기능을 잃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생각과 판단의 뇌입니다. 이곳이 약해지면 일상 순서를 잊고 감정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어제 일도 희미해집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의 60% 이상이 기억 감퇴보다 먼저 습관 이탈 증상을 보였습니다. 즉, 자주 하던 행동의 순서가 헷갈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드니 그럴 수 있지. 요즘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이때 바로 관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의 사소한 변화를 기록하면 치료 효과를 2배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뇌의 특징은 느린 변화입니다. 하루 이틀 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은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의 혈류량이 점차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면 산소와 영양이 덜 공급되어 신경세포가 서서히 활동을 멈춥니다. 이게 기억 감퇴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국립치매센터는 이를 조기 인지장애 단계 MCI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발견하면 생활 관리만으로도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먼저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소와 다른 습관 패턴. 2. 대화 감소 및 표현 어려움. 3. 감정 기복 및 성격 변화. 4. 익숙한 공간 혼란. 5. 판단 및 금전 실수. 이 5가지는 모두 치매 초기의 대표적 행동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각 행동이 어떤 뇌 변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바로 평소 습관의 어긋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2 행동 변화 평소 습관의 어긋남. 치매의 시작은 대체로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오는 행동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익숙했던 습관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하던 요리의 순서를 헷갈리거나 매일 가던 시장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상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보이지만 이건 뇌의 전두엽 실행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리해주는 두뇌의 사령탑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계획 판단 순서 기억이 흔들립니다. 국립치매센터 연구에 따르면 초기 치매 환자의 68%가 기억보다 먼저 일상 습관의 혼란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본인은 그냥 깜빡했네 라고 말하지만 가족이 보기엔 이상하게 순서가 꼬인다 로 느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70세 여성 어 씨는
매일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솥에 물을 넣지 않은 채 버튼을 눌러 태워버렸습니다. 처음엔 실수였지만 그 일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반복됐습니다. 가족은 요즘 깜빡깜빡하시네. 라며 웃어넘겼지만 그 후 씨는 세탁기에 세제를 2번 넣거나 음식에 소금을 2번 뿌리는 등 일의 순서를 잃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씨는 경도인지장애 MCI로 진단받았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전두엽 기능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는 이 시기에 관리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즉, 습관의 붕괴가 치매의 예고 신호라는 겁니다. 뇌의 실행 기능은 순서 기억과 주의 집중력의 조합입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능력이죠. 이 기능이 약해지면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 자체가 흔들립니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1. 익숙한 행동에서의 반복 실수. 오후에 밥을 2번 하거나 약을 깜빡하고 하루 건너뛰는 일. 2. 순서의 역전. 오후에 양치 전후 순서 혼란, 옷을 거꾸로 입는 행동. 3. 결과보다 과정의 변화. 오후에 예전엔 천천히 하던 일을 갑자기 빠르게 끝내려 하거나 반대로 느려짐. 이 3가지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 의대의 치매 조기 경고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실제 치매 진단으로 이어질 확률이 2.8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관찰과 기록입니다. 그날의 행동을 간단히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오늘 밥솥에 물을 안 넣음, 약 복용을 건너뛴, 세탁 순서를 바꿈. 이런 짧은 메모가 진단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건 비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보다 괜찮아요, 같이 해요. 라는 말이 뇌의 불안을 줄입니다. 불안은 기억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의 어긋남을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의 고정 루틴화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의 행동 순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뇌는 반복된 리듬 속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기상 식사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 노인의 경우 6개월 후 기억력 유지율이 1.7배 높았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각적 표시입니다. 냉장고나 문 앞에 밥하기 전, 물 넣기, 외출 전, 가스 확인 같은 메모를 붙이세요. 뇌는 글자를 볼 때 자동으로 행동을 떠올립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시각 자극을 통한 기억 훈련입니다. 가족이 이런 메모를 함께 만들면 환자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감정 안정이 뇌의 전두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습관의 어긋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의 실행 기능 경고등입니다. 이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2번째 변화, 즉 언어 능력 저하와 말수 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이 가장 자주 놓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파트 3 행동 변화 언어 대화의 변화. 치매 초기의 2번째 신호는 바로 언어의 변화, 즉 말수의 감소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요즘 대화가 줄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추세요. 이런 장면들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말을 하다 중간에 문장을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뇌의 측두엽 언어 처리 영역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능력은 기억보다 먼저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기능이 뇌의 양쪽에 분산되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뇌가 말을 만들고 오른쪽 뇌가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 두 영역의 연결이 약해지면 단어는 기억나지만 문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서 물 좀 하다가 멈추거나 그거 있잖아. 그게 뭐더라 같은 말이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단어 접근 장애의 시작입니다. 서울대병원 언어인지센터 연구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 10명 중 8명은 2단계에서 이미 언어 처리 속도가 30% 이상 느려진다고 합니다. 즉, 문장은 떠오르지만 입 밖으로 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남성 B씨는 평소 말수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 인사도 건너뛰고 대화 중에도 자주 응, 그래로 짧게만 답했습니다. 가족은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B씨는 할 말이 없어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 이름을 잠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가족이 이상함을 느꼈죠. 검사 결과 B씨는 경도 언어 인지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었지만 언어를 조합하는 능력, 즉 브로카 영역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언어 변화는 아주 천천히 옵니다. 처음엔 문장의 끝이 짧아지고 이후에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문장 구성이 흐트러집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언어 단계 변화입니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언어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하려다 중간에 멈춤. 2.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 3.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지 못함. 4. 낯선 사람과 대화를 피함. 5. 표정이 줄고 감정 전달이 감소함. 이 5가지가 2주 이상 반복된다면 언어 영역의 인지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언어가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전두엽 마이너스 측두엽 회로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회로는 생각을 언어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대화를 회피하게 됩니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말을 대신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기다려주세요. 상대가 단어를 찾을 시간을 주세요. 그 5초의 여유가 뇌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엔 예 아니오로 끝나지 않는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대신 오늘 점심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처럼요. 이런 질문은 기억과 언어 회로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국립치매센터는 이 방법을 회상 대화 훈련 레머니선트 토크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런 대화 훈련을 3개월간 매일 10분씩 실시한 그룹은 언어 반응 속도가 25% 빨라졌습니다. 또한 대화 중 시각 자료를 함께 활용하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 기억나세요? 라고 물으면 시각 자극이 언어 기억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한다고 침묵으로 대응하면 뇌의 언어 영역은 더 빠르게 위축됩니다. 가족이 아무리 짧은 대화라도 이어가면 그 대화 자체가 뇌의 훈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중에 실수가 있어도 교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야. 같은 반응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대화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처럼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게 뇌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언어의 변화는 가장 조용히 오지만 가족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때 빠르게 대응하면 뇌 기능의 회복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세 번째 변화, 감정의 기복과 성격의 변화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가장 자주 이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파트 4 행동 변화 감정, 기복과 성격 변화.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보다 먼저 감정의 리듬이 바뀝니다. 그전까지 온화하던 사람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반대로 감정이 무뎌지고 아무 일에도 무관심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뇌의 전두엽과 변형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변형계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두 영역의 연결이 약해지면 감정의 크기와 방향이 불안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활짝 웃다가 점심에는 사소한 말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는 갑자기 짜증을 내고 그 뒤엔 죄책감에 잠깁니다. 이런 감정 기복은 치매 초기 환자 60% 이상에게서 관찰됩니다. 국립치매센터 조사에 따르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낀 변화 1순위가 바로 성격 변화였습니다. 즉, 기억보다 먼저 사람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8세 여성 C씨는 원래 유쾌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를 꺼놓고 친구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이유를 묻자 귀찮아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우울증으로 오해했지만 검사 결과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초기 치매로 진단되었습니다. 의사는 감정 표현이 줄어드는 건 우울증과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평소 온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가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뇌의 편도체 과활성화 때문입니다. 불안과 분노를 조절하는 회로가 과하게 작동해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 반응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가족이 취해야 할 태도는 감정보다 기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설거지 중 짜증, 오후엔 평온. 이렇게 간단히 메모하면 감정 변화의 주기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왜 화내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전두엽을 더 위축시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짧게 공감하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조금 쉬실래요? 이런 한 문장이 불안한 뇌를 진정시킵니다. 감정 기복을 완화하려면 환경 자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중 빛과 소리, 사람의 수가 갑자기 달라지면 뇌가 불안을 느끼고 감정 폭발이 일어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한 환자는 감정 폭발 빈도가 40% 감소했습니다. 즉, 주변 환경이 곧 약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감정이 무뎌지는 형태의 변화도 자주 나타납니다. 웃음이 줄고 즐거워하던 일에도 흥미를 잃습니다. 이건 보상 회로의 기능 저하로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이런 모습을 무관심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뇌가 피로한 상태입니다. 이럴 땐 함께하는 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산책, 음악 듣기, 사진 보기 등 뇌가 편안해하는 자극을 주면 감정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 간 언어의 톤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가 따뜻하면 뇌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단호하거나 차가운 어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한 그룹이 3개월 후 기억력 유지율이 1.5배 높았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 변화를 질병의 일부로 인식하기. 2. 비난보다 관찰로 대응하기. 3. 하루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이 세 가지가 실천되면 감정 폭발이 줄고 대화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나 자녀 입장에서는 감정 변화가 상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병의 신호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 인식의 차이가 돌봄의 시작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네 번째 변화, 익숙한 길을 잃는 증상과 공간 기억 장애, 즉 뇌의 해마가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파트 5 행동 변화 익숙한 길을 잃는다. 치매 초기의 네 번째 신호는 길 감각의 변화, 즉 익숙한 길을 잃는 현상입니다. 평소 다니던 시장길이나 집 앞 버스 정류장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내비게이션 같은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해마 히포캠퍼스입니다. 해마는 공간 정보를 저장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익숙한 길에서도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공간 기억 저하라고 부릅니다. 국립치매센터 연구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의 57%가 이 공간 기억 저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3개월 이상 반복 증상이 지속된 사람은 1년 내 정식 치매 진단 가능성이 3.2배 높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73세 남성 D씨는 10년째 같은 마트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트를 밀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계산대가 어디 있지? 익숙하던 동선이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 후 한 달 사이 3번 이상 비슷한 일이 생겼고 가족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해마 부위의 활성도가 정상보다 40% 낮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잃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의 위치 시스템 이상입니다. 이 시기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길도 몰라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은 환자에게 죄책감과 불안을 줍니다. 불안이 커지면 공간 감각은 더 흐려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같이 가요. 이 짧은 말이 해마의 안정감을 회복시킵니다. 공간 감각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각 기억 훈련입니다. 매일 집 주변 산책로에서 눈에 띄는 표시를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붉은 우체통, 파란 가로등, 노란 간판 같은 색상 기준점입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인식하면 뇌는 그 색을 위치 신호로 기억합니다. 서울대 의대 공간인지 연구팀은 색상 표식 훈련을 2주간 실시한 시니어 그룹이 훈련 전보다 길찾기 성공률이 35%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경로말로 설명하기 훈련입니다. 매일 산책할 때 이제 왼쪽으로 가고 다음은 은행 앞을 지나서 이렇게 소리내어 길을 설명하세요. 언어와 공간 기억을 동시에 자극하면 해마의 활성도가 커집니다. 가족과 함께 외출할 땐 항상 같은 경로를 이용하세요. 뇌는 반복 패턴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길을 매번 바꾸면 혼란이 커집니다. 그리고 혹시 외출 중 방향을 잃었을 때는 즉시 멈추고 주변을 3초 이상 관찰하도록 도와주세요. 급히 움직이면 해마가 새로운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기억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공간 기억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걷기. 2. 집 안가구 배치를 자주 바꾸지 않기. 3. 조명을 밝게 유지해 시각 혼란을 줄이기. 4. 현관 근처에 큰 시계 또는 달력 두기. 5. 외출 시 핸드폰에 현재 위치 자동 공유 설정하기. 가족이 이 5가지를 꾸준히 지켜주면
길찾기 혼란은 확실히 감소합니다. 국립치매센터의 예방 가이드에는 공간 훈련은 운동 훈련만큼 중요하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치 감각은 기억 유지의 기초입니다. 2단계에서 가족이 관심을 가지면 해마 위축 속도를 최대 30% 늦출 수 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관심의 효과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5번째 변화, 즉 금전 감각과 판단력 저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끼는 부분이며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기 쉬운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치매 초기,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행동 변화 5가지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초기,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행동 변화 5가지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당신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건강 정보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뇌 자극 활동 7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과 기억을 응원합니다.